8도까지 떨어져요. 어제 봤더니 그 왕동호가 있는 그 철원 봤더니 6도라고 나오더라고. 어제 일기에 보니까 내가 딱 보니까 철원 6도, 저기 세종시 10도, 구도 10도. 아마 여기는 우리 저 세종보다 좀 더 추울 거예요. 그러면은 낮에는 9도인데 낮에 몇 도예요? 외부 온도가 23, 4도. 그러면 편차가 몇 도예요? 무려 14도죠. 그럼 온실 안으로 들어가요. 온실 안은 몇 도 차가 나요? 온실 난방 안 했죠? 그러면 밤에 여기 한 12도 됐을 거예요. 주간 온도는 30도 됐죠? 그럼 편차가 한 18도 나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시기에는 영양으로 가요? 생식으로 가요? 그냥 가만 놔두면? 생식으로 가죠. 편차가 커니까. 근데 이 시기 겨울에 볼게요. 야간 온도가 어때요? 영하 5도. 그러면 난방하죠? 그럼 몇 도까지 올라가요? 한 12도에서 14도, 많이 잘하면 15도 올라갈 거예요. 오이하는 사람은 15도, 18도까지 올라갈 때고, 주간 온도가 몇 도예요? 오전 온도 평균 낼 거예요. 오전 온도 안 올라가요. 낮의 온도는 좀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 내면은 야간 평균 온도가 한 13, 4도, 15도, 15도, 16도 될 거고, 주간 평균 온도가 아마도 한 20도 뭐 해서 편차가 한 4, 5도 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4, 5도하고 4, 5도가 작은 온도 편차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기하고 12월 달하고 편차는 몇 배 차이 나요? 한 3배 차이 나죠. 예.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난다. 그럼 광도 없죠. 온도도 낮죠. 편차도 없죠. 습도도 높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파리가 커지고 대가 두꺼워지고 꽃이 안 피는 과범무 증상들이 발생하는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우리가 배지를 어떻게 해요? 보다 건조하게 관리하고 편차를 크게 관리한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급액 방법을 할 때 배지 내이시를 높게 관리한다. 이 얘기는 공급 이시를 높게 관리하고, 두 번째 뭐예요? 계획을 적게 빼고 하면은 근거 대시 올라갈 거고요. 주요 환경 편차를 크게 한다. 어떻게 해요? 마감 시간을 일찍 끊게 되고, 그러니까 물을 한 번 줄 때 많이 주고 턴을 크게 띄우고, 마감 시간을 일찍 끊어버리면은 야간의 배진의 습도가 함수율이 쭉 떨어지고요. 최근 물을 많이 줬으니 한 번에 줄 때 많이 주니까 어때요? 습도가 함수율이 높은 상태가 되고, 한쪽은 그 다음에 물을 일찍 끊어버리니 새벽에는 함수율이 낮은 상태가 발생하겠죠. 이 편차가 좀 더 크게 발생하겠죠. 이것들이요. 그리고 가을철보다 다량하게 공급한다. 물을 한 번 줄 때 많이 주고 턴을 크게 띄우라는 얘기고요. 관수 요령은 겨울철 동안 비교적 낮은 함수율과 높은 시로 배지를 관리한다. 뭐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봄철에 광량의 증감에 따라서 작물이 증가를 쉽게 할 수 있으므로 배진의 함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물론 이시를 서서히 낮춘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봄철이에요. 내가 세력이 약해. 세력이 약해요. 세력이 약한 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첫 번째, 계속 지난번에 뭐 내가 환경제어할 때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 뭐예요? 광합성 절대량이 부족하면 세력이 약할 수가 있죠. 근데 거기다 플러스가 뭐예요? 광합성 양에 비해서 온도가 높을 때 세력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약해지는 경우가 뭐예요? 내가 햇빛을 많이 받고 있는데 물을 제대로 흡수를 못해요. 증산량이 부족해서, 내가 흡수할 수 있는 물이 부족해서 광량에 비해서 물이 증발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세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식물들은요, 내가 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면 잎을 작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증산량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온실에서 봤더니 여기서 이제 주의점이에요. 내가 함수율을 증가시키고 이시를 낮춘다고 했잖아요. 이거 맞긴 맞아요. 맞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전략을 짜볼게요. 내가 봤더니 나의 나무의 문제는 세력이 약해지는 원인을 봤더니, 빛을 까봤더니 뭐가 있냐면은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많이 주고 함수를 올려버리고 이시 떨어뜨리면 뿌리가 발달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내가 뿌리를 발달시킨 다음에 함수를 늘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야 돼요? 그럼 여기서 전략을 계속 환경제어 시간에 계속 말했었죠. 어떻게 짜야 돼요? 환경제어가 다 껴져 있어요. 첫 번째, 함수율을 올려야 떨어뜨려야 내가 뿌리 발달시키려면 함수율을 낮추죠. 근데 함수율이 낮춰지면 시들릴 거 아니에요. 시들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차광을 쳐야 되죠. 그 다음에 과일 개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과일의 개수를 적게 하고요. 온도를 올려야 되고요. 낮추죠. 그 다음 평균 온도를 어때요? 편차를 줄이죠. 점점.
그러면 야간 온도를 높이고 주간 온도 떨어뜨리고 펼쳐줄이고 그 다음에 함수를 떨어뜨리고 낮에 채광하고 뿌리를 발달시킨다. 그래도 안 되면은 과일도 따고 그래서 뿌리가 발달된다면 뭘 해야 돼요? 그때 다시 함수율을 늘려야 된다는 거 이것들이요. 근데 요 책을 갖고 공부하는 내가 만약에 여기 현장에 이제 나가잖아요. 여기 학생들이 나가거나 여기 있는 사람이 나가고 나면은 아마도 요걸 보고 이럴 거예요. 야 세력이 봄에 약해지고 있어. 그러면 어떡하냐? 요거 봤더니 야 함수율 이시를 떨어뜨리고 함수율을 늘리라고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제 저기 시드름병 청구병으로 그냥 포장 전체가 다 나가 떨어진 거 이때는.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함수율을 늘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썩어버려요. 그때는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든다, 그러니까 세력이 약해지는 원인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보통 우리가 봄에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함수율을 올려갖고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끝나다기보다는 시들시들해서 이제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그래서 항상 이 얘기는 교과서적인 얘기고 실제로 우리가 적용할 때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여러 가지 봐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그냥 환경적 요인만 본 거죠. 여기서 뭐야? 우리가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환경 데이터만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된다고 했어요? 항상 생육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생육 데이터가 뭐예요? 뿌리가 발달이 됐는지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환경의 제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하나만 그냥 단지 환경 데이터만 갖고 우리가 온실 나무를 갖다가 우리가 변형시키려고 하게 될 때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급액 방법의 변화를 보면은 봄철의 관수는 겨울보다 적은 관수량으로 자주 공급한다. 우리가 겨울철에 1회 금량보다 뭐냐면은 겨울철에 예를 들어서 코코넛 배지에서 150줄에 150실 공급했어요. 그러면은 9시에 물 주고 나면은 12시까지 한 2번 내지 한 3번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내가 100cc 공급하면 어떻게 돼요? 3번 내지 5번이 들어가겠죠. 근데 겨울철에는 내가 150줄에 100cc를 공급했던 것들을 봄 되면은 100줄에 100cc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것들이요. 바꿔서 저보다 많은 물을 자주 공급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근권의 이시가 그 근권의 함수율이 올라가겠죠. 이것들이요. 급액시간의 변화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배진의 함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관수의 종료 시점을 점진적으로 늦춰간다. 이건 늦춰지겠죠. 왜냐면은 우리 일몰 제어를 하게 되니까 흔히 말해서 광량 제어를 하게 됐을 때 광으로 제어할 때 일몰 2시간 전, 3시간 전 하면 어떻게 돼요? 점차 마감 시간이 뒤로 늘어나긴 해요. 그런데 이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감 시간은 마감 시간이잖아요. 내가 3시간 전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온도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커튼을 사용하는 시간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커튼 시간 사용 시간이 짧아지고 커튼을 적게 사용하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같은 광량에 비해서 어때요? 더 많은 물을 흡수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감 시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몰 3시간 전으로 하긴 하지만 항상의 배지의 무게를 체크하면서 우리가 마감 시간을 조정해야 된다는 거 있더래요. 그래서 그렇지만 좋은 점이 있죠. 기준점을 세워놨잖아요. 일몰절 3시간. 그렇지만 내가 생육에 비해서 함수량이 많을 때는 좀 더 일찍 물을 끊고 아니면 배지가 조금 물 빠짐이 너무 좋은 배지라 배지가 너무 가벼운 것 같으면은 마감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밀 수도 있고요. 그거는 확인해야 된다는 걸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한 4시간, 5시간에 물을 끊어서 12시 전후로 물을 끊는데 봄에는 뭐 2-3시간에 끊는다는 얘기고요. 광량에 대해서 첫 누적 광량에 따라서 1시간만 2시간 전에 물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 7시면은 보통 봄에는 보통 8시 정도 지금 이 시점에 8시 반에 첫 물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그 다음에 배 농도미 조성에서는요. 근권 내 이시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급 이시를 급격히 낮추는 것은 작물의 근권이 좋지 않으며 배행을 늘려 이시를 낮춘다. 이거는 근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여기서 급격히 낮추라는 거는 3.0에서 2.0 떨어뜨리는 얘기고요. 보통 3.0에서 2.5 떨어뜨리는 건 그렇진 않아요. 그 다음에 공급 이시는 배진의 이시보다 1.0에서 1.5 정도 낮도록 관리한다. 그러면은 근권 이시가 1에서 1.5 높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요. 내가 3.0 공급했으면은 근권 이시가 4에서 4.5 정도가 나와야 적당하다는 건데 이게 내가 공급 이시가 3.0인데 근권 이시가 4.5예요. 4.0이에요. 좋은 거 괜찮죠? 기준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이 강하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이시를
근권 이시를 올리죠. 근권 이시를 올리는 방법은 어떻게 올리면 돼요? 근권 이시를 어떻게 올려요? 배액을 안 빠면 되죠. 소량 다회로 주게 되면, 그러니까 같은 물을 예를 들어 내가 500ml 갖다가 150씩 3번 주는 것보다 70씩 7번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시가 더 올라가요. 물을 짧게 자주 주면은 같은 물을 줄 때요. 내가 70ml씩 700ml 주면은 이시가 떨어져요. 500ml 주는 것보다. 근데 내가 같은 700ml를 주는데 100cc 7번을 주는 것보다 70cc 10번 주는 게 근권의 이시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 이것들이요. 내가 그러면은 물을 쪼개주면은 근권의 이시가 더 높아지는 거고, 물을 뭉탱이 주면 어떻게 돼요? 근권 이시가 조금 낮아진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봄철 채권액이 증가하면 종종 배진의 pH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거 pH를 올리는 것보다는 양액 조성에서 어모니아 칠태 지수를 줄여서 해결한다. 그래서 십수염을 사용할 때 사수염으로 바꾼다. 여기서 다시 십수염하고 사수염하고 누가 필요가 많아요? 사수염이 많다고요? 십수염이 많죠. 그러면은 내가 십수염이 100kg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사수염을 할 때 몇 킬로 넣어야 돼요? 90kg. 아, 110kg. 110kg 가야죠. 예. 예. 헷갈리지 말아요. 이게 항상 나도 가끔가다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냥 머릿속에 사수염이 십수염보다 10% 적다 그냥 그게 적다고 하면 돼요. 그거는. 그건 큰 실수 안 해요. 아까 그 큰 농장 2개 농장 봤죠? 거기 공통점이 뭐가 있었어요? 철을 얘기할 때 액상철이요. 그 뭐죠? 가루철보다 EDT철보다 2배 이상 비싸거든요. 근데 왜 두 군 다 가루철 쓰고 아직 액상철 쓸까요? 그 양쪽 다? 왜 그럴까요? 한 번 사고 나면은 억이 나가거든 거기는. 억이 나가. 차라리 비록 저기 철을 갖다가 몇백만 원 더 쓰는 게 신경 쓰지 않고 편한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제가 얘기하지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사고 내지 않으려면은 계속 체크해야 돼요. 사고만 안 나면은 큰 사고만 안 나면은 우리가 먹고 사고 남아요. 돈이 다 갚을 수 있어요. 여기 오시면 여기 앞으로 창업할 사람들 있다고 했잖아요. 창업을 하는데 진짜 한 10년, 15년 정도만 내가 대출을 갖다가 뭐 여기 청창동 대출 받고 이렇게 해도 한 10년 정도만 뭐 길게 15년까지 내가 가격까지 받쳐주면 70년이 되고 가격이 그냥 일반적인 가격이라고 하면은 한 15년 동안 별 사고만 안 나고 큰 사고 안 나고 그냥 운영하면은 그 옷을 내거 돼요. 15년 후면. 그런데 중간에 사고 앞에서 큰 사고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봄에 물을 많이 줘갖고 뿌리가 나갔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렇게 3번만 실수하고 나면 그냥 엔딩 그냥 퇴출이에요. 그냥 여기서 그냥 부도예요. 부도. 근데 짜잘한 사고 날 수 있어요. 뭐 사과를 어디 봤더니 벌 죽은지도 모르고 있다가 하나만 보니까 벌이 과일이 3개 달려야 되는데 2개 달린 사람이 있어. 아니 1개 달린 사람이. 요거는 그냥 한 1, 2천 원 손해보고 1, 2천만 원 손해보고 끝나는 건데 아까 같은 요런 사고는 1, 2천만 아니라 억대 사고가 나요. 억대 사고. 이런 거 몇 번만 하면은 그냥 부도거든. 그다음부터는 회복이 안 돼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항상 요거는 왜 이걸 왜 해야 되느냐? 큰 사고 안 나려면은 함수율만 잘 조절하면은 큰 사고 안 나요. 함수율만 잘 맞추면은. 그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광량이 높은 시기에 pH 사고랑 pH 사고도 커요. 한 번 나면은 두세 방 날아가니까 굉장히 큰 사고거든요. 근데 습해 사고보단 철 결핍 피해가 훨씬 적어요. 그 뭐죠? 피해 크기가 작아요. 그러면은 여름 같은 경우 볼게요. 여름은 광량이 높은 시기므로 작물이 충분히 증산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내가 증산을 많이 하게 돼야 돼. 그러니까 나는 식물을 갖다가 식물이 빨아먹는 만큼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을 먹지 말아야 할 시기 같으면은 물을 못 먹게 방해를 하는 거고, 물을 많이 흡수해야 되는 시기 같은 경우에는 보다 물을 잘 빨아먹게 우리가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러면은 근권의 이시를 함수율을 갖다가 70에서 75%로 올렸다는 얘기는 뭐냐? 식물이 보다 적은 힘으로 증산을 더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시도 같은 경우도 낮췄을 때 훨씬 더 물을 잘 흡수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주야간 편차는 6에서 8%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왜 유지할까요? 생식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은 가만 놔두면 생식으로 가버리니까 영양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수율차를 적게 놓고 관리한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관수요량은 가을 같은 경우는요. 겨울철보다 광량이 감소함에 따라 작물의 증산이 감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배지대 함수율도 감소시키며 이시는 선을 높여준다.
서서히 이제 줄여야 되겠죠. 물량을 서서히 줄여주고 함수율도 감소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마감 시간을 좀 더 조금씩 당기면서 우리가 안 되겠다 물리네. 좀 당기면서 함수율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금액 방법은요. 여름철보다 다량 소요로 간다. 여름철보다 일의 금액량을 20% 많게 한다. 금액량은 20% 많게 했는데 금액량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은 한 번 주는 양이 많은 거예요? 광량이 예를 들어서 1000줄이에요. 가을은 내가 이제 예를 들게 가을은 1000줄이고요. 지금 내가 예를 10월 초에 1000줄이었어요. 반면에 8월 달에는 1800줄이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1800줄이면은 100cc씩 18번 물을 얘를 줬다고 치면은 얘는 1000줄이잖아요. 1000줄은 어떻게 주라는 얘기냐면 200줄에 5번을 주거나 150줄에 7번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물량은 어때요? 줄었죠. 근데 한 번 주는 물은 늘리고 턴은 더 어떻게 해요? 크게 띄우라는 얘기죠.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그렇게 관리한다는 거고요. 급액 방법은 이제 급여 시간의 변화는 우리가 종료 시간 따라서 점점 앞서가고 우리가 일몰돌 2-3시간 전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양액기계에 태양시만 들어있으면 이건 우리가 조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줄 수가 있고요. 그래 배양액 노드 조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서히 높여주는 게 좋다. 이거 점차 올라간다. 이쪽으로 점점 올라가죠. 그 다음 배액은 서서히 떨어뜨리고요. 이것들이 배액률은 줄이고 고급이시는 높이기 시작한다. 이것들이. 우리가 이제 생육담배가 급액 관리에서 작물은 수확하기 전까지는 흡수량이 증가하고 그 일정하다가 적심에는 감소한 특성을 보인다. 보통 우리가 이래요. 파라방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토마토는 파라방, 오이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3m 정도, 2m, 3m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증산량이 계속 늘어요. 그러다가 토마토고 뭐고 파라방이 딱 되고 오이도 한 3m 크고 나면은 증산량이 늘까요, 줄까요? 그다음부터는 마이너스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같은 광량인데 왜 마이너스일까요? 잎의 개수는 같은데 멀어. 멀다는 건 뭐예요? 뿌리에서 멀어지고 있죠. 잎의 개수는 같은데 이미 오이가 한 6m 자라나 2m 50 자라나 잎의 개수는 같아요. 왜냐? 다 잘랐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 뿌리에서부터 6m를 가려고 하면 물이 거기까지 양이 적어. 3m 가려면 물에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토마토도 파라방까지는 똑같이 파라방까지 가면 우리가 이제 파라방 되면 1화방 수확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잎을 다 따요. 그러면은 15화방이 돼도 이파리 개수나 파라방의 이파리 개수나 광량에 따라서 잎의 개수가 조정되는 거지. 잎의 개수는 광량이 같다는 조건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증산량은 뭐예요? 식물이 자랄수록 오히려 물량은 흡수량은 줄어들게 되죠. 실제로 줄어들어요. 물 먹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같은 얘기를 할 때 12월 달에 심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12월에 정식을 했어요. 그러면은 요즘 시기에 한 700에서 차광을 해도 끄떡없어요. 근데 작년 8월에 심어서 지금 끌고 온 사람들은 600W에서 닫아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약해갖고. 뿌리가 약해서. 증산량이, 광을 차광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증산량이 그만큼 작다는 얘기거든요.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흡수량이 증가하다 일정하다 그 일정 확인하는데 서서히 줄어들다가 적심 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거는 조건이마다 같은 광량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같은 광량일 때. 그러면은 우리가 대략적인 관심 보게 되면 이렇게요. 정식부터 활착까지 내가 정식을 했어요. 활착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함수를 높여 활착을 촉진하고 최대 함수를 85% 놓고 이제 이러는데요. 우리가 목표와 성장이 영양생장이에요. 영양생장이 뭘까요? 꽃이 안 나오고 뿌리와 줄기와 잎이 튼튼한 거 우리가 영양생장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주의점이 있어요. 정식부터 활착이잖아요. 여기 주의점 하나가 뭐냐면은 저기랑 달라요. 이건 트레이 육묘고 큐브 육묘 같은 경우는 생식으로 돌리려고 노력을 해요. 큐브 육묘 같은 경우는. 오늘은 실수가 안 가네. 네, 가죠. 아직 10분 남았잖아. 네, 30분에 나가려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가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 활착 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활착 후에는 뻗음이 올라가고 생식으로 이제 그다음 생식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주의점이 하나가 있어요. 8월에 심은 사람들은 생식으로 돌릴까요? 영양으로 돌릴까요?
7월 말 8월에 심은 사람들은 영양으로 가려고 우리가 엄청 노력을 해요. 영양으로 가려고. 근데 저기 이제 강원도 사람들 같이 2월달, 3월달 심은 사람들은 생식으로 돌리려고 또 노력을 해요. 이들. 그다음 수확전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수확전 이제 내가 이제 8월에 심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심었으면 이제 10월 중순 되면 이제 수확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파라방 정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광량이 높은 시기에는 작물이 충분히 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9월, 10월 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10월 달 되면 벌써 이제 광량이 줄어들니까 우리 거꾸로 증산을 줄이려고 이제 우리가 슬슬 노력을 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균형 영양 생장. 뭐냐면은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을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 요 두 단계 정식부터 활차까지 활차고 직접까지 얘기를 할 때요. 내가 봤는데 내가 묘를 심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영양으로 갈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생식으로 가게 하려고 햇빛도 좀 보게 놔주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반대로 내가 정식을 했는데 꽃이 빨리 피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차광을 해주고 우리가 생식으로 돌리려고 영양으로 돌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활착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활착 후에 했는데 나는 8월 15일 날 심어서 영양으로 갈 줄 알았어. 그래서 생식으로 돌리려고 했어. 그랬더니 작년같이 열대예요. 9월 초까지 야간 온도가 주간 온도가 35도 올라가고 밤의 온도가 막 25도 올라가. 그럼 어떻게 돼요? 영양이 아니라 그때도 생식으로 가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때도 영양으로 돌려 노력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영양과 균형의 이 균형을 맞추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균형을 우리가 작물을 평가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게 영양이냐 생식이냐를 일단 진단해. 첫 번째 세력이 강하냐 약하냐 판단해요. 두 번째 뭐 판단할까 우리가 판단할 때 영양이냐 생식이냐 판단해요. 그다음 뭐 판단해야죠? 그 다음에는 식물을 진단했죠. 진단했으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지금 봤더니 강한 영양 생장에 세력은 강하고 강한 영양 생장이야. 그리고 광은 부족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이거 뭘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뭘 봐느냐? 이제 뭘 볼까요? 환경 데이터를 봐야지. 그 다음에 물 주는 걸 보겠죠. 그래서 내가 함수를 봤더니 함수율이 한 70%야. 60%가 떨어뜨리자. 야간 함수율을 봤더니 한 55%야. 45%가 떨어뜨리자. 그 다음에 야간 주간 온도를 봤더니 주간 최고 온도가 30도였어. 33도까지 올려보자. 그 다음에 오전 주간 평균 온도가 봤더니 최고 온도는 33도인데 주간 평균 온도가 한 22, 3도인 것 같아. 그러면 주간 평균을 한 1, 2도 올려보자. 하면은 우리가 뭔가 할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좀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이파리를 지금 12장인데 한 8장으로 줄여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영양이냐 일단 생약 강도 세력이 강하냐 약하냐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영양이냐 생식이냐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환경 데이터를 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현재에서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우리가 이제 환경을 바꿔나가는 그런 단계를 갖춰야 되겠죠. 이것들이 이게 똑같아요. 오이하고 토마토하고 파프리카하고 딸기하고 똑같다. 다 같아요. 이것들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딸기를 봤는데 딸기가 이파리가 이만해야 되거든요. 높이가 15cm, 20cm 올라오고 이게 이파리가 그 다음에 이파리 면적이 손바닥만 해야 돼요. 근데 봤더니 이게 이 정도 올라간 게 아니라 한 25cm 올라오고 이파리가 손바닥 한 개 반만 해. 그러면 뭐예요 이게? 영양이에요 생식이에요? 세력은 강하고 그 다음 꽃도 봤더니 꽃이 자꾸 눈이 멎어. 그러면은 세력은 강하면서 영양 상태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때는? 스트레스 줘야 돼요. 그럼 어떤 거 하느냐? 딱 봤더니 도저히 광이 회복이 안 될 것 같으면 어때요? 이파리를 과감하게 잘라버리겠죠. 이걸 잘라버려야 우리가 새로운 꽃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요. 이거 놔둬봐야 다음 꽃만 사라지지 이걸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진단이라는 것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요거는 대략적으로 이렇다고 하는데 여기서 빠진 게 바로 이제 뭐가 빠졌어요? 진단이 빠졌잖아요. 내가 이 진단이 빠진 거고. 배제 온도 관리에서 조금만 여기까지 할게 시간이 안 되니까 잠깐만. 적정 배제 온도는 18에서 22도.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한 23도까지가 좋다고 그래요. 16도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농장에서 보게 되면 한 13도까지 떨어져요. 13도 정도까지. 일반적으로 난방 하나원실에서 최저 온도가 12도면은 근권 온도는 한 13도까지 떨어져요. 왜냐면은 12도라는 게 순간 떨어지고 올라가거든 다시요. 그럼 13도까지 떨어지고요.
최고 온도는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적정은 22도로 가는데 실제로 배지나 온도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 한 31도까지 우리가 허용을 해요. 31도라는 거는 하루 종일 32도가 아니죠. 그 시간대에 31도가 찍고 나서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31도까지만 해도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잘 자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8월 달이에요. 근본 온도가 32도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근데 생육이 부진해. 그럼 여기서 생육이 부진한 온도가 가장 주원인이 뭘까요? 근본 온도가 높은 게 주원일까요? 아니죠. 그때 아마 8월 초에 근본 온도가 32, 3도 찍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생육이 부진하다고 가장 큰 요인이 아마 온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마도 열대야까지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근본 온도가 높은 것은 조그만 그 도와주는 것들일 거예요. 이것들에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근본 온도가 보통 16에 18도에서 22도로 가는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13, 14도에서 한 32, 3도까지는 큰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근데 우리가 18도에서 22도 좋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지 온도가 낮으면 흡수량이 떨어진다. 그래서 근본 온도가 15도예요. 내가 13도예요. 그럼 해가 떴어요. 그러면은 식물체가 증산하고 원자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식물체가 물을 못 빨아먹어서 식는다고 했죠. 그래서 아침에 해가 강한 날에는 차광을 일찍 하려고 제가 화면 관리할 때 얘기를 했었죠. 이것들이요. 근본 온도가 낮으면은 차광을 해서 생장점에서 증산을 많이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시들지 않게 하려면요. 그 다음에 배지 온도가 나면은 호르몬도 약해지고 우리가 일출 1시간 전부터 배지 온도를 높여주면 좋다고 하는데 일출 1시간 전부터 배지 온도를 높이는 게 뭐예요? 바로 두 가지가 있죠. 근본 난방하고 아니면 또가 뭐가 있어요? 조조과온이 있죠. 그러니까 조조과온과 근본 난방을 해서 근본 온도를 1시간 전에 위로 올려두면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30분에 나가려고 30분에 나가려고요? 네. 밑에서 얘기 뭐라 할 텐데. 그래? 그건 상관없어. 그 얘기가 있더라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야간에는 배지 온도가 기온도가 높아서 과학성 영상물이 뿌리로 많이 간다. 이거고 밑에 배지 함수를 낮게 관리할 뿌리 발달이 좋다. 그러니까 뿌리 발달은 뭐예요? 광합성분을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배지 함수를 낮게 관리하는 건 유리하다. 왜냐면요. 근본의 온도가 공기 온도랑 비교를 하잖아요. 근본의 온도는요. 밤에 높아요. 공기 온도보다 항상 높아요. 그냥 높은 게 아니라 많이 높아요. 초저녁에. 그러면 근본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과합성분이 따뜻하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뿌리 발달이 자극되도록 근본의 함수율만 떨어뜨리게 되면 뿌리 발달을 촉진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뿌리가 약해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내가 8월 달이에요. 정식으로 내가 8월 달, 9월 달인데 심어놓고 봤더니 뿌리 약해요. 아니 그 8월 달, 9월 달 하지 마자. 3월 달이에요. 3월 달에 봤더니 뿌리가 약해. 그럼 내가 뭘 해야 돼요? 3, 4월 달에 뿌리 약하면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어떤 환경 제어를 할까요? 내가 그 다음 환경 제어 컴퓨터로 공기를 뭘 제어하고 물을 어떻게 할까요? 물에 약하다. 그러면은 차광을 일단 한다. 그 다음에 함수율을 떨어뜨린다. 인 거죠. 함수율을 낮추고 그 다음에 차광을 하고 함수율을 낮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뿌리 발달이 촉진되겠죠. 그 다음에 온도를 높이는 게 좋아요? 낮추는 게 좋아요? 주가 온도를 뿌리 발달시키려면 낮추면 좋겠죠. 낮추면 좋겠죠. 왜 낮춰도 여기서 말하는 이 그 12도 뭐 이렇게까지 안 떨어져요. 낮에는 낮에 온도는 18도, 20도, 22도가 되니까 낮춘다고 해도 18도가 되니까 충분히 발달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뿌리 발달시키는 조건이 뭐예요? 함수를 떨어뜨리고 차광하고 그 다음에 온도 떨어뜨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세력이 회복되겠죠. 이것들로.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은 뭐 하면 돼요? 세 가지를 했는데도 내가 좀 더 뿌리를 더 과하고 빨리 만들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과일을 날려버리면은 그래서 제가 이래요. 딱 봤는데 이분이 여기 있는 딱 봤어. 환경도 온실이 나빠. 그리고 기술도 떨어져. 그러면 저는 이렇게 딱 가서 그러면요 화방을 꺾으세요 이렇게 해요. 꺾으면 아마 살 겁니다. 꺾으면 살아요 진짜. 봐서 근데 이 사람은 봤더니 기술도 좀 있고 환경도 제어할 수 있는 어느 시설이 좀 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환경을 조금 이런 식으로 낮게 관리하고 차광도 하고 좀 평균도 떨어뜨리고 함수율도 떨어뜨려서 내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요. 근데 전혀 이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이면은 아니면 그런 능력이 그런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 같으면은 화방을 꺾으면은 뱃속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럼 뿌리 발달 잘 되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고 이동. 네. 지금